상해치사죄 기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사라는 범죄가 나오는데 우리 범죄의 형태가 고의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살인죄 같은 게 고의범이에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고의범이라 얘기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면 과실범이라고 해서 과실치사라는 범죄가 있어요. 이런 범죄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범죄 형태가 있어요. 고의범하고 과실범이 이렇게 결합된 게 있어요. 결합된 것을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요. 우리 범죄 형태는 두 개가 아니에요. 고의과실범하고 결과적 가중범 세 가지 범죄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상해 때렸는데 내가 때릴 것까지 고의가 있었는데 죽일 고의는 없었다. 그로 인하여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이지만 나는 상해 고의밖에 없었다. 두 번째, 폭행. 내가 너를 때린 정도인데 그로 인해서 너는 죽어버렸다. 이게 폭행치사. 뭐뭐 치사 들어간 거예요. 과실치사 빼고 치사 들어간 거에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자 이제 원래 이제 총론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 가중범, 상해치사도 있고요, 폭행치사도 있는데 이건 어떤 식의 구성이 되는 거냐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상해라는 거 요 앞부분을 잘라서 기본범죄라 부릅니다. 기본범죄라는 것이 고의에 의하여야 돼요. 고의. 그 다음 그거로 인하여 사망했다. 중한 결과가요. 중한 결과는 뭐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과실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죽은 이유가 기본범죄로 인해서 죽여야 돼요. 죽은 기본범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때려서 죽었다. 상해치사죄. 대부분 이래요. 하나 더. 이 요건이 어려워요. 기본범죄를 범할 당시 내가 사망을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예견할 수 있었던 때 예견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해서 우리 법조문에 아예 예견 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렵죠? 자, 우리 한번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폭행치사도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폭행치사 조금 첫날 감잡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폭행치사도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아마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동전으로 택시기사한테 기분 나쁘다고 이 개새끼 소새끼 이 새끼 하고 동전 던졌어요. 어린 놈의 새끼가 택시비를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거다가 막 뭐 혈압 터졌을 것 같아. 어린 놈 새끼가 동전으로 차비를 던졌으니까 와.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네티즌들 난리 났어요. 이 호루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이 새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살인죄로 처벌해라. 사람이 죽었지 않냐? 사형시켜라. 막 난리야. 사람 사형시키라고. 살인, 사형, 대통령 청원, 대통령님 제발 이 새끼 살인으로 해주세요 하고 난리 났어요. 난리. 아마 기억나? 기억 안 나지? 한 2년 전에 그랬어. 택시기사한테 싸가지 없게 동전 던졌는데 택시기사 그 동전에서 죽었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 올라 돌아가셨어. 자, 일단 동전 던지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좀 과하지. 이건 투머치지. 이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동전으로 사람 죽인다는 고의가 있었나?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살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폭행치사 정도는 딱 좋지, 그지? 폭행치사가 되려면 일단은 내가 동전 던질 때 폭행에 대한 고의 있지. 두 번째, 사람 죽었지. 돌아가셨잖아, 택시기사. 세 번째, 왜 돌아가셨어? 동전 맞고 돌아가신 거 인과관계 있지. 맞잖아. 이 아저씨가 왜 돌아가셨겠어? 동전 맞아가지고 스트레스 돌아가신 거잖아. 네 번째, 동전을 던질 때 내가 사람 동전 던지면 사람 죽을 거 예견할 수 있냐? 이건 좀 과하지. 그죠? 그래서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견 가능성이에요. 그럼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폭행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경찰이 이렇게 폭행죄로 수사한다고 하니까 네티즌들 난리가 났어요. 경찰 무식화되는 거야. 왜? 댓글 딱 보면 모르니. 아이 맞아서 죽었지 않았냐고. 아 폭행치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 모른다는 거야. 경찰들은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모르냐. 왜 죽었겠냐는 거야. 아 그런 거 살인죄로 처벌하지. 사형. 정의 뭐 이래. 경찰관 답답해 뒤져버려 진짜. 우리도 알아. 그 새끼 나쁜 새끼 양아치. 개쓰레기 새끼인 줄 알아. 근데 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조건을 갖춰야 돼. 기본본질권이 중앙기록 과실. 인과관계 당연히 있지. 예견 가능성이라는 거. 과연 동전을 던질 때 예견할 수 있다? 이건 좀 과하죠. 이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거. 그래서 결국 폭행치사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검토됐던 게 그러면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던진 특수폭행으로 가자 이런 걸로 갔던 거예요 처음에. 특수폭행 가려고 했는데 동전이 위험한가 아무리 만져봐도 동전이 위험해요? 친구들도 동전 좀 줘봐. 위험해 막 이래요. 막 편의점에서 동신고 조심하세요 위험한 겁니다 막 이래. 그럼 막 이래. 그래 본 적 없잖아. 편의점 아줌마가 위험합니다. 위험하네요. 위험한 거 3개입니다. 이래? 아니잖아. 이게 위험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뭐도 안 되냐면 특수폭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물론 업무방해라는 범죄도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 재수론이라는 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폭행밖에 안 돼요. 폭행 업무방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네티즌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다른 결과고 경찰에 또 욕을 또 엄청나게 또 먹었던. 우리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감정적이야 그 새끼 살인죄로 가고 싶지. 근데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슨 감정대로 사형 이랬으면 좋겠지. 정의 구현 사형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냐. 있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해치사죄가 결과적 가중범위다.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259조 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이면 뭐가 생략된 거야? 30년이 생략된 거죠. 자, 다음 주 실강 들어오실 때 가만히 지금 있는 것처럼 집에 있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저 물어보면 대답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많더만 보니까 신청자 보니까 뭐더라? 123명인가? 많더만. 이 코로나에 다음 주부터 실강 오는 사람 123명? 뭐 문풀은 230명, 240명 엄청 많더만 보니까. 어쨌든 다음 주 꼭 뵀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이 학원이 좀 사람 좀 있겠구나 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보면 우리 또 인사 또 하고 합시다. 니네 못 본 지 내가 지금 2달도 넘었어. 저 남학생만 본 지 지금 우리 한 2달 봤냐? 2달째 친구지 우리. 와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여학생으로 바뀐다는 소문은 없어? 아 그거는 소문이 없어. 알겠습니다. 지금 남학생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명하고. 자, 내일은 제가 예쁜 인형 보고 이쪽 인형 보고 할 거예요. 남학생 제 얼굴 2달째 봐가지고 이제 지겹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상해치사죄 성립하는 판례. 사람을 아스팔트 도로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겠다. 우리 이제 강타했다. 심하게 때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뻔히. 인과관계 있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뭐 세 번째 줄 보시면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당연히 상해치사겠죠. 2번이 이제 별표치고 좀 유명한 사건인데 절규 사건이라고. 여자하고 헤어지니까 남자가 막 때렸어요. 때리니까 여자가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차에 치여서 죽은 거 나 안 도망갔으면 안 죽었다.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 네가 심하게 때리니까 그 피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네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 콜라김밥 사건도 유일한 조건일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 1교시 배웠던 거. 그래서 때린 행위 상해 그로 인해서 죽었다. 상해치사죄로 처벌하겠다라는 판례입니다. 마지막 줄에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3번도 별표 치시고요. 강하게 때렸습니다. 인사 한번 때리고 낙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죽어버렸어요. 상해 치사죄가 된다. 강타했다. 심하게 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사망사 인과관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상습상해죄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하고요. 그 밑에 써머리라고 적혀 있어서 오늘 원래 3개 외워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할게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당장 첫날부터 3개를 다 암기하라고 하기가 좀 과해요. 그래서 대신 기본 강의 2번째 들은 학생들은 페이지 뒷면 넘기셔가지고
반복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조금 투머치라 가볍게 합니다. 상습으로 상해를 하면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판례 보시면 형법에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조문에 해당하는 거지. 봐봐. 상습 상해면 상습성은 상해나 폭행에 대한 상습성을 얘기하지. 상습 절도의 상습성. 여기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상습 손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다른 범죄에 대한 상습성이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해나 폭행하는 상습성을 따져야지. 손괴하는 상습성, 절도하는 상습성 이런 거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거고요. 여기도 이제 두 문자 암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그 앞편죄부터 쭉 해서 공갈죄까지 보시면 우리 처벌란 보시면 해당 범죄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찾았는지 모르겠다. 그 밑에 도박죄, 강도죄, 작물죄 이렇게 돼 있죠. 요 세 개는 오른쪽에 3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자 강도, 도박, 작물은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상습 강도를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상습 도박은 도박죄 2분의 1을 가중한다 쓰면 틀려요. 상습 작물은 작물죄 2분의 1을 가중한다라고 쓰면 틀려요. 이건 별도의 법정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 장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오늘은 첫날이니까 안 하고요. 이 세 개는 2분의 1 가중한다고 쓰면 틀립니다. 별도의 법정형이 있는 겁니다. 자, 2분의 1 가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중한다는 얘기는 우리 상해죄 같은 경우는 1월 이상 7년 이하잖아요. 그러면 상습상해는 2분의 1을 가중하는데 자, 우리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단기 여기만 가중하느냐 장기 여기만 가중하느냐 단기하고 장기를 모두 가중하느냐라는 쟁점이에요. 판례가 나왔어요.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겠다. 그러면 1월에 2분의 1 가중하면 1월 15일 이상 7년을 가중하게 되면 3년 6개월 들어가죠. 10년 6월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한다. 뭐라고 쓰면 틀릴까요? 장기만 2분의 1을 가중한다. 단기만 2분의 1을 가중한다. OX, X 넘기세요. 넘기시고 재밌다. 자, 06번의 폭행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자,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자는 상해죄보다 훨씬 약해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가두는 건데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보다 밑에 거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아, 폭행죄는 약한 범죄구나.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존속폭행 가중해서 처벌하는구나. 하나 알았습니다. 자,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추상적 위헌법 이런 거 넘기시고요. 자,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뭐 외국 원수가 되면 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자,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고요. 여기서 말한 유형력 행사는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 말하는 겁니다. 뭐 다른 데다 갖고 소화기 다른 데 던지는 것은 폭행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의 기수식의 별표 치시고요. 내가 돌 던졌어요. 돌 던졌어. 사람 맞아도 폭행죄 기수고요. 휙 빗나가도 폭행죄 기수예요. 뭐냐면 유형력의 힘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예요. 피했어요. 폭행죄 기수예요. 피했어요. 폭행죄 기수예요. 사람 신체 안 맞으면 폭행죄 미수이다 이름 쓰면 틀려요. 안 맞아도 폭행죄의 기수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자, 판례 보시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2번 별표 치시고요. 우리 소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끽 빌뻔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 소리 끽 소리 나고 막
하는 소리, 찍 하는 소리 있잖아. 이런 것도 과연 폭행에 해당할 수 있냐? 된다. 청각을 자극하니까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좀 신체 청각 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용력이 될 수는 있다. 다음 표 넘기세요. 자, 왼쪽 1번 폭행에 해당하는 거. 자동차로 들이받는 거 폭행 됩니다. 우리 자동차로 이게 쫄게 하는 거 있지. 악셀 밟아서 와 이렇게 욱 하는 거. 그것도 위험한 물건에 휴대해서 폭행, 유용력 행사, 특수 폭행 되는 겁니다. 자, 2번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이나 폭언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거, 던지는 것. 물건 던지면 폭행죄 되죠. 폭행죄에 해당한다. 3번 피해자 근접해서 막 확 휘둘러요. 이 새끼야, 개새끼야. 뭐 이런. 다 피했어. 그래도 뭐야? 폭행죄. 안 맞아도 폭행죄. 자, 오른쪽에 1번 별표 치시고요. 우리 아까 전화에다가 고성 끽 하는 거 이런 거 폭행죄 될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떨어진 사람 전화기를 이용해서 고성 소리를 끽 지르거나 대화 내용을 듣게 하는 정도를 이게 과연 폭행일까? 우리 아까 소리 청각기관 찍 자극할 수는 있지만 소리 지르는 거 이것만으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냐? 그 정도는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만으로 폭행이라고 볼 수 있냐?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별표 치시고요. 탁구장 문을 발로 차버렸어요.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고 문을 찬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간접적 유용력 행사거든. 사람을 이거는 폭행인데 문을 꽝꽝꽝 쳐. 이건 폭행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건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직접적 유용력 행사가 아닙니다. 4번 비닐봉지를 똥 담아가지고 사람을 향해 던지면 폭행죄가 되겠죠.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의 집 앞마당에 갖다 놓으면은 이건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오른쪽 5번도 욕하죠. 이게 욕설이죠.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욕하는 거지.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쉽지? 겁나 쉽지, 그지? 폭행 신체 유용력 행사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수폭행죄 보시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을 때는 가중해서 처벌하겠다인데요. 아직 이제 형소법 들어가면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아직은 설명을 안 하는데 아직은 좀 그런데 나중에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하나 배울 거예요. 의사에 반해서 내 생각과 반해서 내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못한다. 자, 폭행죄라는 범죄가 있고 존속폭행죄, 아버지 때린 거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처벌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또는 피해자가 괜찮아요. 나 합의금 뭐 100만 원 받았으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그럼 처벌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 게 반의사 불벌죄야. 근데 요것과 이제 나중에 구별할 건 특수폭행죄라는 게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때렸어. 책상으로 우저로 뚜루뚜루 패버렸어. 그럼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 새끼 처벌하겠다는 거야.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나중에 반의사 불벌죄 따로 설명할 건데 아직은 문제 풀다 보면 하나 정도 나오니까 살짝 설명드린 거고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형소법이나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직시고발 다 설명해줘요. 지금은 살짝 문제 풀다 나올까 해가지고 지금 살짝 설명드린 겁니다. 자, 267쪽 자 봅시다. 자, 다중은 뭐냐? 다중의 위력이라 하는 것은 20년도 채용에 나온 겁니다.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지칭한다. 여러 명이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 것은 행위 당시 여러 사정으로 참작해서 결정해야 되고, 자,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제압할 만한 정도, 한 20명이 가서 와 이렇게 해서 제압돼도 되지만 제압되지 않아도 무섭죠. 한 20명이 와서 막 그러면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 막 사람 앉아 있는데 여러 명이서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자, 폭행치사상죄 262조. 자, 전 2조 폭행죄를 범해서 특수폭행죄를 범해서 사상은 사는 죽을 사자고요. 상자는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해죄나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뭐 이런 의미예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은 했지만 주먹으로 때렸지만 상해까지 나오면 상해죄의 예의에 따르겠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겠다.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어요. 폭행치사죄가 되면 이거는 상해 치사죄의 예에 따르겠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조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판례, 자, 1번 별표 치시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폭행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 고의, 중한결과 과실, 인과관계, 추가로 뭐가 필요하다?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 플러스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